여러가지 소목 공구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소목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공구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시간에 보실 끌이고,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 대패죠. 소목장 무형문화재 분들이 소개 영상을 찍을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패질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대패는 우리나라 전통 목공을 대표하는 공구로 자리 잡았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대패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이도의 소목교실 이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패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죠. 특수 용도의 대패까지 모두 합치면 300종이 넘는 대패가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이 대패들은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시간적 제약이 많이 생기니 평대패 위주로 대패를 살펴보고, 제가 가져온 다른 특수한 대패 몇 가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대패를 부분 살펴보죠. 이렇게 보기에는 보기 불편하니까 이걸 한번 분해를 해서 봅시다. 자, 대패를 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큰 나무 부분이 대패집, 그리고 어미날, 덧날이라고 해요. 대패집도 자세히 보자면 위에서부터 대패집 머리, 물매면, 대패날 홈, 덧날막이, 나립, 그리고 대패집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어미날은 실질적으로 목재를 깎는 데 사용하는 날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날 사이에 약간 선 같은 게 이제 좀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 요 끝에 부분에 있죠. 이건 연마를 잘못하거나 불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광과 특수광을 합금으로 해서 아래는 특수광으로 단단히 받쳐주고, 앞날은 연광으로 해서 연마하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두 철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덧날은 여기에 어미날과 이 덧날막이 사이로 들어가서 어미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패집은 보통 참나무로 많이 만드는데요. 이외에도 느티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물풀의나무, 너도밤나무 등과 같이 굵고 단단한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답니다. 혹시 자작으로 대패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나무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대패를 구입하시면 애석하게도 연마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계 세팅이 잘 돼 있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보통은 기계 세팅으로는 초벌 연마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무르나무의 경우는 나무가 다 뜯겨 나갈 수도 있고, 단단한 나무를 대패질 한다 해도 원하는 두께만큼 정밀하게 대패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새로 사온 대패의 필요한 부분을 연마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사용 중인 대패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패를 사용하기 전에 연마하고 정비하는 것을 보통 대패를 세팅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사용법을 보기 전에 대패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먼저 보실 것은 그나마 단순한 대패집 세팅법입니다. 물론 대패집도 하나하나 다 세팅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 대패집이 앞서 말씀드린 굵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긴 해도 나무의 물성상 휘거나 비틀릴 수 있어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 변형이 많이 오곤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대패집 평이 안 맞으면 부재의 평도 맞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대패집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대패집 연마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날을 모두 뺀 상태에서 바닥에 볼펜을 이용해서 격자 무늬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격자 무늬를 그리고 나서 평평한 곳에 사포를 놓고 이 격자 무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대 위에서 이걸 밀고 있지만, 보통은 테이블톱이나 수업 대패의 정반 위에 올려놓고 최대한 평평한 곳을 찾아서 미는 게 보통이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패집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날 연마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전동공구도 유지보수가 중요하지만 수공구의 경우 특히 더
더 얼마나 손을 탔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날물을 사용하는 공구는 특히 더 손을 타겠죠. 그래서 대펜날을 잘 갈아주는 것이 결국 대패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펜날을 연마해 주는 데는 당연히 숫돌을 사용합니다. 보통 연마용 숫돌은 3종류 정도로 구비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거친 입자의 경우는 아주 날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유지관리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중간 입자를 이용해서 각도를 잡고 날을 세웁니다. 각은 소목 작업을 하는 경우 25도 전후로 맞추면 되는데 처음에는 각 맞추기도 힘드시고 재기도 힘들 거예요. 날을 하나하나 각을 잰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호닝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격을 벌려주고 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각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사셔서 각을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각은 감으로 맞추는 건데 이게 사실 이런 수공구를 다루는 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감으로 맞춘다는 거는 결국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 숫돌은 연마 전에 이렇게 미리 물에 담궈 놔야 되는데 처음에 물에 담궈 놓으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게 숫돌 사이에 물이 스며들면서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는 건데, 연마 작업 전에 기포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담궈놔야 숫돌도 손상되지 않고 이 대펜날도 손상되지 않게 연마를 잘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에 담궈 놓은 숫돌로 연마를 해줄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연마 영상이 아니니 간략적으로 하는 분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이 작업대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사실 여기서 연마 안 합니다. 수도가에서 합니다. 숫돌은 먼저 이런 받침대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숫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양손에 힘이 고르게 들어야지 한쪽만 눌려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면이 균일하게 갈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히 대고 양쪽에 힘을 균일하게 분배를 해서, 그리고 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로 해서 이렇게 쓱쓱 밀어주면 된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각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이 호닝 가이드를 사용해서 각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는 각을 잡았을 때 이걸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은 비교적 균일하게 나를 연마를 할 수가 있겠죠. 연마는 대체로 이 앞면을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연마를 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날이 넘어가는 지점이 생겨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가 까끌까끌해지면서 아, 날이 넘어갔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뒷면을 한 번씩 당겨서 넘어간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한 대펜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마한 대펜날을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 연마한 부분이, 이 볼펜이 거울처럼 비치죠. 이렇게 금속이 거울처럼 비치게 하는 거를 경면 처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면 처리를 해주면은 저항이 적어지고 대패도 훨씬 더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흔히 연마를 중요하게 보는 영상에서 보시면 연마를 다 해놓고 이렇게 종이를 자르면서 얼마나 절삭력이 좋아졌는지 보여주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대펜날을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날은 어느정도 연마가 돼 있어서 시범적으로 살짝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대펜날 연마해 주시면 된답니다. 쉽죠? 쉽겠어요? 쉽겠냐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연마를 다 했으니 이제 대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대펜을 기준으로 밀어서 목재를 깎는 이런 미는 대패가 있고, 당겨서 목재를 깎는 당김 대패가 있어요.
대체로 서양과 우리나라, 일본을 제외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미는 대패를 쓰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 김홍도의 기와익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우측 밑에를 보시면 대패질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작업의 형태는 미는 대패의 작업 모습이에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는 대패를 썼을 거라 예상이 되고, 각 지역의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유물을 봤을 때에도 미는 대패를 썼다는 게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패도 일본식으로 바뀌어서 일본식 당김 대패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뭐 역사는 이렇고 현재는 당김 대패를 쓰니 당김 대패의 사용법을 보도록 합시다. 평대패라 하더라도 이렇게 초벌 대패, 중벌 대패, 마무리 대패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는 초벌 대패는 없어요. 이게 두 개 다 중벌 대패예요. 현재는 목재 제재나 기계 대패가 제법 목재를 매끈하게 잘 뽑으니까 이렇게 중벌용 단대패와 마무리용 장대패 정도로 구비를 하시면 될 듯해요. 대패를 사용하기 전에 연마를 위해 풀어놓던 이 대패를 다시 조립해야 되겠죠. 어미날을 먼저 넣을 건데, 보통의 대패 날에는 여기에 회사 이름 같은 게 이렇게 낙인이 박혀 있어요. 이것도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이 윗부분이에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 덧날을 덧날막이와 어미날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는데, 이 틈을 봐서 빗이 새어나지 않도록 꽉 조여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덧날 세팅은 끝나는데, 이 덧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패질을 하다가 계속 대패밥이 껴요. 그러니 덧날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넣어주시고요. 날은 보통 0.05에서 0.2mm 사이로 빼는데, 날을 너무 빼면 당연히 대패 밀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깎이겠죠. 그렇다고 날을 너무 조금 빼면 아예 깎이지도 않겠고요. 그러니 날 조절은 이렇게 망치로 톡톡 쳐서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시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 날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만약에 너무 날이 빠졌다 그러면 여기 살짝 대고 이렇게 치면 날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빼면서 날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이 균일하고 원하는 만큼 잘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결국은 감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0.1mm 어떻게 재요? 깎아보고 나오는 대패뼈 보고 어느 정도다 하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대패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특이하게 생긴 작업대가 있죠. 소목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긴 작업대를 주로 사용해요. 이게 있는데 이거를 밑에서 툭툭 쳐주면 이게 튀어 올라와요. 자, 여기다 부재를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고, 대패의 꼬리 쪽과 머리 쪽을 단단히 잡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밀착을 시킨 다음에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정한 대패밥이 나오겠죠. 이 당긴 대패의 특성상 마지막 이 부분에 가면은 여기 지지할 곳이 없어지면서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더 많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뒤로 이렇게 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차라리 뒤로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차라리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대패 위주로 대패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른 대패도 한번 봅시다. 먼저 이 대패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당김 대패의 반대 개념인 미는 대패예요. 보통 서양 대패라 불리는 이 대패도 과거에는 몸체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레너드 베일리라는 사람이 1860년 개량하여 몸체가 철제에
이렇게 볼트와 너트로 조립과 분리를 하고 볼트를 돌려서 날길이와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렇듯 비교적 최근에 개량이 돼서 그런지 망치로 일일이 때려가며 조정하는 당김 대패에 비해 세팅이 쉽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부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당김 대패는 순전히 팔의 힘으로 당기는 것에 비해 몸에 무게를 실을 수 있어 대패질을 할 때 비교적 힘이 적게 들어간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대패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 대패는 남경 대패라고 하는데 중국 남경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홀치기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난긴 칸나라고 해요. 이 대패는 주로 곡면을 깎아주는 대패로 곡선으로 굴곡이 져 있거나 굴절이 있는 구조물을 다듬는 때 사용한답니다. 특히 길이가 긴 의자다리나 책상다리, 기둥 등을 다듬을 때 쓴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긴 부재가 있다고 하면 남경 대패는 이렇게 양쪽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대고 밀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패질을 해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대패는 창호 제작하는 데 쓰는 대패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등미리 대패, 이거를 쌍사미리 대패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이런 대패는 재단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내는데 사용하는 대패랍니다. 물론 창호 대패에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린 거랍니다. 자, 이 밖에도 이런 홈파기 대패, 이런 대패는 이렇게 홈을 팔 수가 있게끔 만들어진 대패도 있고, 자, 이렇게. 자, 이런 건 면잡이 대패라고 해서 그 날카로운 면을 잡아주는 대패인데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온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개량돼서 기계식으로 생긴 면잡이 대패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 줄 때 쓰는 턱대패라든지 이런 못따기 대패 뭐 이런 종류로 특수한 대패들이 아주 많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드리지 못한 대패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대패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와서 많은 대패들이 전동공구로 대체되었지만 기본은 언제나 끝까지 남는 법인지라 평대패 같은 것들은 현재에도 애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 짧은 시간으로 대패를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더보기란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안전목공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